캣 고양이 이야기 좀 합시다. 이 캣 관련된 인터넷 밈, 특히 요즘 유행하는 밈이 오렌지 캣은 멍청한가? 그리고 이 캣을 무늬와 색깔로 구분할 때의 캣 이름들 몇 개, 그리고 캣의 무늬만으로 암수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리고 캣의 행동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들, 더 가서 소위 빅캣, 사자, 호랑이 등 이 캣 가족들, 고양이과들의 동물들 등을 좀 봅시다. 가장 흔한 캣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태비캣, 오직 이 이마의 무늬가 M자형, 이 몸통의 색이나 무늬가 무엇이든 간에 이 이마에 이런 새로운 무늬 있는 것은 모두 태비캣이에요. 이 태비캣이 가축화된 캣들 시작할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인간과 같이 했다고 여겨져요. 만년 전에. 이 태비의 이름의 어원이 페르시아어 타프타, 아랍어 아타비아에서 온 단어예요. 이 타프타라는 뜻이 실크나 리넨이고, 이 아타비아는 바그다드의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한 이 실크 원단, 타프타에서 왔다고도 해요. 이 태비와 관련된 신약의 캐릭이 테비스, 아람어로 도르카스, 사도행전 캐릭이고 우리말로 다비다, 도르가라고 번역된 신약 캐릭이에요. 이 태비와 관련된 세인트 성인 여자예요. 옷감 짜는 여자 캐릭으로 나와요. 이 태비캣의 이런 호피 무늬, 갈색 외에 아주 다양한 무늬와 색깔의 캣들이 있어요. 이 태비캣에는 모든 진적 캣들은 태비캣이에요. 즉 이 이마에 M자 비슷한 무늬가 이 진적 캣들에게 모두 있어요. 이 진저란 것은 생강이고, 이 진저 생강이란 게 오렌지,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들은 진저 캣 또는 오렌지 캣이라고 해요. 사람의 그 빨강 머리를 진저 헤어라고 해요. 오렌지 헤어로도 부르고. 그래서 이 모든 오렌지 캣들은 태비캣이다. 이 오렌지 캣들은 모두 이 이마에 M자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다음 캘리코 캣. 이 캘리코 캣은 우리말로 삼색 고양이에요. 이 삼색의 색깔이 하양, 검정, 오렌지, 요 세 가지 색깔로 된 캣을 캘리코 캣이라고 해요. 이 캘리코란 건 이 인도의 이 서남부 끝, 여기가 고대의 코지코드 킹덤이었어요. 이 킹덤이 700~800년 지속된 킹덤이었고, 영국이 19세기에 와서 이 코지코드를 캘리컷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고양이는 이쪽 인도의 서남단에 영국 애들이 왔을 때 본 고양이고, 그래서 유럽의 모든 캘리코 캣은 인도에서 들어간 캣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말의 어원을 보면은. 이 캘리코 캣은 거의 대부분 암컷이에요. 수컷일 확률은 3,000마리 중에 하나예요. 0.03%. 그 다음 토터스 쉘 캣, 그래서 토터쉘 캣이라고 해요. 이 토터쉘 캣은 거북 등껍질 캣, 이 무늬가 거북이 등껍질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 캘리코 캣과 똑같이 거의 대부분 암컷이에요. 이것도 3000분의 1 확률로 수컷이고, 이런 진적 캣, 오렌지 캣, 얘들은 5마리 중에 4마리는 수컷이에요. 80%가 확률상 얘들은 수컷이에요. 얘들은 대부분 암컷이고, 이 작년부터 레딧 커뮤니티에서 유행한 캐릭이 이 조스와 진이라는 2마리 고양이에요. 얘 이름이 이 조스고, 얘 조스가 이 오렌지 캣, 진저 캣이고, 당연히 확률상 얘는 수컷이에요. 그리고 얘 짝이 이 토터쉘 캣이에요. 당연히 얘 짝은 암컷이고, 얘들 이야기를 올린 사람이 트로페이 오렌지 캣이라는 닉으로 이 레딧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오렌지 캣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웃자고 올린 것인데, 자기 직장에 길고양이 2마리, 이 조스하고 진,
이 길고양이 2마리를 키우게 된 사연을 이제 올렸고, 이 지는 키티, 어린 고양이고, 토터셜캣, 아주 똑똑해. 이 조스 얘는 아주 멍청해요. 이 오렌지 캣이 이 대부분 상당히 좀 엉뚱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멍청해 보여, 얘가. 얘는 문이 닫히면은 토터셜캣 거북이 지는 이 점프해서 손잡이 눌러서 열고 나가는데, 얘는 문이 조금 열려 있어도 못 나가요, 그거를. 문이 닫혀도 그래서 혼자 방에 갇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람이 문이 아예 안 닫히는 바닥에 고정하는 받침대를 만들어줘요. 얘 때문에. 그걸 보고 이 팸이란 여직원이 화를 내요. 아니, 얘를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문 열게 해줘야지 그따위 도구를 왜 쓰냐. 그래서 이 팸이라는 여자가 하는 말이 오렌지 캣은 멍청하다라는 에스닉 스테레오타입을 퍼뜨렸다는 거죠. 에스닉이라는 게 혈통, 종족으로 가고, 우리 쪽에서 이제 민족이란 원래의 영어는 이 에스닉이에요. 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는 이 스테레오스가 그리스어 스트롱, 강력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타입. 이제 고정관념이 딱 맞아, 이게. 그래서, 이 오렌지 캣은 멍청하다라는 이 혈통적인 고정관념을 지금 네가 퍼뜨리고 있다라면 이제 팸이라는 여자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다 가명인 거고. 원래 이미 유행한 밈이 오렌지 캣은 멍청하다예요, 이게. 그래서 이 웨스턴 애들이 이 오렌지 캣은 멍청하다라며 재밌는 이미지들을 올리는 게 유행이었고, 지금도 한창 유행이고, 이 밈이 얘들 단어로 원 오렌지 브레인셀이에요. 이 뇌세포가 하나다. 또는 이 오렌지들은, 진저들은 모두가 하나의 뇌구조다라는 이제 단어로 되게 재밌게들 놓는데, 지금 이 조스란 애 때문에 지금 한창 유행인 단어가 이 힘보예요. 조스는 힘보다. 이 힘보라는 게, 조스는 대개 이제 80%가 수컷이니까 힘의 단어로 쓰는 거고, 원래 민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민보라는 게 이쁘고 약간 멍청한 젊은 여자를 민보라고 해요. 이게 아마 이태리의 밤비노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민보가 차일드 베이비, 그 아이가 말 못해서 버버대는 소리에서 착안해서 이 민보가 온 거고, 그래서 얘는 남자 수컷이기 때문에 킹보야, 멍청한 머스마라는 거죠, 얘가. 이 조스라는 것도 쇼트라는 짧다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는 거고, 이 쇼트, 쇼츠. 어쨌거나 이 이름 자체도 약간 모자라다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쇼츠도 멍청이 약간. 얘가 힘의 민보를 해서 힘보. 힘보 하면 그래서 멍청한 남자인 거예요. 오렌지 캣은 힘보냐.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밈이 붙는 거고, 특히 오렌지 캣이 사람들에게 멍청해 보이면서 엉뚱해서 그냥 이제 재밌게 다가오는 캣이에요, 이게. 이 태비 캣을 일본은 토라네코라고 해요. 중국 소리로는 후마오. 일본은 고양이를 네코라고 하는 거고, 한자는 묘로 있지만, 이 태비캣을 일본이 토라네코 하면서 이 태비캣이 모두 이런 법무늬 고양이로 대입을 하는데 잘못된 대입이에요. 이 태비캣은 상당히 무늬가 다양하고, 대표적인 무늬로 이게 법무늬일 뿐이지 태비캣은 법무늬다, 이건 잘못된 대입이에요. 웨스턴에서도 이 태비캣이 법무늬 캣이다라고 등호가 붙여서 이 사람들도 이제 명쾌히 하는 게, 영어로는 이런 법무늬를 브라인들드라고 해요. 이 브라인들드라는 건 브레넨에서 왔고, 이 브레넨이라는 게 타다에서 온 단어고, 이 탄 색깔이 약간 갈색 무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갈색 무늬 줄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타이거 스트라이프, 호랑이 줄무늬라는 거고, 태비캣이 이런 호랑이 줄무늬 캣은 아니다. 얘는 얘의 부분집합일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호랑이 줄무늬가 나와서 독일에서는 이 캣에 대한 애칭이 스투벤 티거라고 해요. 티거라는 게 타이거고, 이 스투벤이 방이에요, 룸. 그래서 룸에 사는 호랑이가 독일에서는 애칭으로 붙는 캣 고양이에요. 독일어로 캣은 카제인 거고. 자, 이 호랑이란 말 나온 김에 이 캣 관련 동물들을 구분해서 보면, 호랑이도 캣
고양이 과니까 고양이를 캣이라고 할 때 이 캣이란 단어는 라틴 카투스에서 온 거고요. 이 카투스란 건 아랍말에서 온 라틴어예요. 이 캣이라는 게 가축화된 게 1만 년 된 거고 이 시작이 중동의 아랍인 거고 아랍에서 시작한 말을 라틴어로 받은 게 이 카투스예요. 다른 캣에 대한 단어가 카투스 말고 펠레스가 있어요. 펠레스. 그래서 라틴어로는 이 카투스보다는 이 펠레스가 좀 친숙하고 펠레스의 제너티브 소유격이 펠리스예요. 이 펠리스와 비슷한 단어가 펠릭스이고 이 펠릭스라는 것은 해피란 뜻이에요. 라틴어. 이게 펠릭스가 스페니쉬로 가서 펠리스가 돼요. 펠리스 나비다드라는 그 예수 탄생일 크리스마스 노래가 이 펠리스 나비다드고 해피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과 할 때 이 펠리디라고 해요. 펠리디. 고양이 속하면은 펠리스고 이 펠리스라는 거는 제너티브라는 소유격은 프로듀싱이에요. 고양이가 낳은 것 해서 이 학명으로 쓸 때는 펠리스를 쓰는 거고 이 펠리스라는 말로 패밀리 과를 쓸 때는 펠리디, 속은 펠리스예요. 이런 패밀리 과니, 펠리스 이런 속이니 이런 거는 생물 분류학할 때의 개념일 뿐이고 눈에 보이는 생물들은 모두 이 스피시즈, 일본 애들이 종으로 번역한 이 스피시즈예요. 이런 스피시즈는 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지만 이게 라틴어 그 자체고 라틴어로 스페키오가 내가 보는 거고 보다의 명사가 스페키에스예요. 이 스페키에스라는 게 라틴어가 봄 또는 스펙터클, 광경, 화면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스페키에스. S 하면 이렇게 복수형으로 보이지만 라틴어로 이건 단수예요. 스페키에스, 보이는 것, 화면. 이걸 영어 발음으로 그냥 스피시즈 할 뿐이에요. 스피시즈 자체는 단수예요. 그래서 고양이 패밀리 과의 내용들을 보죠. 그래서 패밀리 과는 아이 학명으로 끝에 AE를 붙여요. 그래서 영어로 그래서 소리 낼 때는 E로 소리 내요. 이걸. 그래서 이건 펠리티 고양이과에서 얘들을 보면 패밀리 밑에 있는 게 지너스라는 속이에요. 이 속 밑에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스피시즈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고양이 패밀리 이 고양이과 안에 이 속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판테라 속에 속하는 게 호랑이, 사자, 제규어, 표범이에요. 이거는 뒤에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이 판테라 속에 속하는 게 호랑이, 사자, 제규어, 이 표범 등인데 얘들의 엄마를 판테라라는 속으로 개념 정립을 한 거고 얘의 엄마는 펠리디라는 고양이 과인 거고 얘들 5개를 빅캣이라고 해요. 빅캣. 그래서 큰 고양이. 큰 고양이는 그래서 고양이 패밀리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흔히 알고 있는 이 넷을 빅캣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고양이. 그래서 이 빅캣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알프스 넘어서 유럽은 이 빅캣을 몰라요. 원래 게르만 켈트 같은 애들은 되게 이걸 몰라. 이 빅캣들을 아는 게 이 라이온하고 이 표범이라는 거. 이 라이온이라는 게 레오고 그리스어 레온이거든. 그리스어 레온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은 봤다는 거거든. 이거를. 그리고 이 레오파드라는 표범도 레온의 파드 같은 거거든. 이 그리스의 발칸반도 사람들은 사자하고 표범은 친숙한 거야. 대신 그리스의 발칸반도만 아는 거지 왼쪽의 유럽 땅들은 사자니 표범이니는 원래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걔들은 나중에 그 아프리카나 이쪽 동쪽에서 잡아온 것을 보고 구경을 하는 것 뿐이지 알프스 넘어 유럽 땅에서 사자니 표범은 살지 않았어요. 원래. 이 타이거도 그리스는 몰라 이거를. 이 타이거는 터키 땅 동쪽부터 사는 거고 터키 땅 동쪽에서 이란 고원의 중앙아시아의 인도의 동남아 그리고 이 시베리아 쪽에 사는 게 타이거예요. 유럽 애들은 이 타이거를 원래 몰라.
이 시베리아 타이거라는 것도 이 시베리아도 바이칼 쪽이 아니라 연변 쪽을 시베리아라고 하는 거야.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할 때는 흑룡강 쪽에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거도 터키 동쪽부터 이게 있던 거지 정작 유럽은 이 호랑이를 몰라. 그리고 이 사자라는 것도 발칸반도 아래의 그리스 땅에서 나는 거지 그 왼쪽에 유럽은 이 사자를 몰라. 그리스어 레오네, 라틴어 레오가 있는 거고 이 제규어란 거는 오직 중남미에만 있는 비켓이에요. 제규어는 이거는 구대륙인 유럽이나 아프리카에도 없는 거야. 이 제규어는 이 레오파드라는 표범도 그리스 땅에서 흔히 보던 거고 대신 또한 유럽에서도 이걸 잘 몰라. 레오파드라는 표범은 얘들의 엄마가 판테라라는 속인데 이 판테라가 영어로 팬서 하는 거고 팬서 하면은 항상 블랙 팬서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검은 팬서러라고. 그래서 팬서러를 우리가 속칭 표범이라고 또한 번역을 한다고. 레오파드도 표범이고 팬서라도 표범이고 블랙 팬서 하면은 표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 땅에서 흔한 거는 이 라이온보다는 이 레오파드야. 그래서 이 블랙 팬서라는 건 대부분 이 레오파드로 보면 돼요. 레오파드. 흑표범이라고 하는 거. 이 레오파드가 이제 이 라틴어로 판테라 파르두스야. 이 파르두스라는 게 점이라는 뜻이야. 점박이 판테라라는 거고 이 표범이라는 거 자체가 요게 표범인데 이렇게 점들이 이게 찍힌 게 표범이에요. 얘가 제규어인데 중남미에만 사는 얘 무늬를 가만 보면은 이 무늬가 달라. 얘는 점은 점인데 얘는 둥근 테두리 안에 점이 하나 더 찍혀 있어요. 얘 무늬를 보면은 얘는 테두리가 있어. 테두리 안에 점이 있고 이 표범 자체는 그냥 점만 찍힌 애들이야. 이게 제규어와 이 레오파드의 차이이고 이 팬서라라는 게 그리스어로 판세르고 이 판세르라는 게 원래 이 정의가 검은 털 표범이야. 검은 털 표범. 그래서 이 판세라라는 단어 자체에 검은색이 들어가 있다고 원래. 그래서 흑표범 자체는 이 레오파드 이 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로 쓸 때는 중국에서는 표라는 걸로 쓰고 읽을 때 빠오라고 읽는 거고 일본 애들은 효라고 이제 이걸 읽는 거고 표범을. 유럽에는 이 비켓이라는 거를 몰라요. 특히나 이 타이거하고 제규어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 이건 중남미에만 사는 거고 이 사자 같은 경우도 스페인 쪽에 살았는지 몰랐는지 애매한 게 이 사자예요. 사자. 되게 유럽에서는 사자 구경하는 게 아프리카 쪽에서 잡아온 거를 이제 구경을 하는 거고 다른 고양이 패밀리에 있는 속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치타. 이 치타도 다른 속, 이 판테라라는 비켓이 아니고 다른 속에 속하는 게 이 치타라는 종이야. 이 치타라는 건 아프리카에만 사는 애고 얘가 단거리가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빨라요. 오래는 그렇게 못 달려. 얘는 오래 달리면은 죽어. 그리고 이 쿠거라는 게 있어요. 이 쿠거라는 건 푸마 속의 종인데 이 쿠거라는 거는 북미, 중남미, 이 신대륙에 사는 애야. 구대륙인 유럽, 아프리카 이쪽에는 없는 게 이 쿠거야. 이 쿠거라는 거를 퓨마라고 하는 거야. 퓨마 속에 있는 거는 이 쿠거밖에 없어요. 이 퓨마라는 거, 이 퓨마 또는 푸마라고 있는데 이거는 페루의 인디안 말이야. 이게 푸마가 즉 페루에 살았던 애들이란 거지. 그래서 페루에 살았던 표범이 쿠거란 거야. 쿠거. 그래서 대신 이렇게 퓨마라는 거는 좀 유의 이름으로 쓰고 쿠거라고 되게 부르고 쿠거를 푸마랑 같이 부르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들이 퓨마가 아니야. 그 외에 이 고양이과에 있는 게 또한 다른 지너스 속에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스라손이라고 부르는 거 스라손이 시라손이 걔는 이 지너스가 링크스 링스 속이에요. 링스 속 링스 속에 스라손이 시라손이가 있는 거고 시라손이 스라손이라는 말은 중국 한자의 우리말이야. 중국 한자에 사리손이라고 있거든. 손오공 할 때 손이고 이게 사리손이 조선에 와서 시라손이 스라손이 이렇게 된 거고 삭이라는 것도 다른 지너스의 속이에요. 이 삭이란 거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삭이란 거는 삭이라는 것을 영어로 레오파드 캣이라고 해.
삭이란 게. 그래서 이 삭이란 게 상당히 작아. 얘들보다도. 그러니까 고양이보다 약간 크지만 삭이 좀 작고 시라소니는 삭보다 약간 좀 크고, 그 스라소니가 신대륙 가면은 캐나다 쪽에 있는 게, 캐나다나 북미에 있는 게 밥캣이란 거야. 그 시라소니가. 그리고 얘는 좀 크고, 삭은 시라소니보다 작고, 그리고 같은 크기의 아주 작은 것들이 러스티 스포티드 캣이란 거야. 똑같이 이 레오파드 캣 부류야, 걔가. 그 러스티 스포티드 캣도 걔는 아주 정말 작은 캣이고, 그것과 같은 게 삭이라는 거야, 삭. 이 펠리스의 펠레인이 나온 김에 카니니라는 개과를 봅시다. 그래서 카니스가 개야, 개. 카니스의 소유격도 카니스예요. 고양이는 펠레스의 펠리스인 거고, 얘는 카니스가 같아, 이게. 주격, 소유격이. 그래서 이 개의 패밀리는 카니니라고 해. 이 패밀리는 뒤에 A가 붙는 거고. 지너스 속은 카니스예요. 개속, 개과, 개속.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호랑이라고 하는데, 한자 소리를 그대로 소리를 내는 거고, 엄격하게 호랑이라는 거는 범이랑 일이란 뜻이야. 범과 일이. 그래서 일본 애들은 호랑 하면은, 포로 하면은 범과 일이라고, 우리만 호랑이 하면은 타이거지만, 그래서 범하고 일이는 전혀 다른 거야, 이거는. 이 랑은 일이랑자야. 그래서 범은 고양이과고 일이는 이 개과인 거야. 이 일이랑이라는 게 울프의 번역어야. 중국하고 일본은 울프, 늑대가 한자로 랑이야, 랑. 일본 애들은 랑이라고 쓰고 발음은 오오카미라고 하는 거고, 이 오오카미가 대신이라는 제대 그 신 이름과 같은 소리 발음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학명으로는 카니스 루푸스라고 해. 이 루푸스라는 게 라틴어 울프야. 라틴어로 늑대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카니스는 제너티브 소유격이야. 개가 낳은 늑대, 개의 늑대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늑대는 이제 스피시즈 종이야, 종. 엄마인 지너스 속은 카니스 속인 거고, 그래서 이 늑대를 한자로 랑 또는 해랑, 해색 일이란 뜻이야. 그래서 일이 자체가 늑대야. 일이와 늑대가 다른 게 아니야. 옛날에는 일희라고 쓴 거고, 일희. 일이와 늑대는 같은 거야, 이게. 어디는 뭐 일이와 늑대는 다르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늑대라는 단어도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면은,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어원을 알 수 없으니까, 이 늑골이라고 한단 말이야. 늑골, 갈비뼈를. 이 늑대가 개보다도 이 폭이 좁아. 즉 이 늑골이, 갈비뼈가 좁게 길게 있다고. 얄쌍한 게 아주. 그래서 아마 이 늑골을 따서 늑대라고 한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은. 늑대 외에 따로 이제 이 시라고 있다고. 이게 승냥이 시라는 글자야, 한자로. 이 승냥이는 카니스라는 개 속이 아니야. 이거는 쿠온이라는 별도의 속으로 구분을 해. 그 위에 속의 엄마인 과는 개과지만 얘들은 그냥 사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승냥이 시, 이 승냥이, 우리는 이제 승냥이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시구, 승냥이 개라고 하는 거고, 또는 홍랑, 붉은 이리라고 하고, 또는 아시아 시견, 승냥이 개라고 하고, 영어로는 돌이라고 해요, 돌. 이 승냥이라는 이 붉은 이리, 붉은 늑대는 유럽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아시아, 인도 쪽이야. 이 돌이라는 소리를 아마 인도에서 들은 영어 소리 같아, 이게. 얘들도 어원을 잘 몰라. 영어로 얘들을 아시아 와일드독, 인디아 와일드독이라고 한다고, 이 승냥이를. 붉은색인 거고. 자, 그래서 그 고양이 관련된 영어를 좀 몇 개 보면은 하인드 레그라는 게 비하인드야. 뒷다리. 그래서 뒷다리로 고양이가 쓰는 경우를 온 하인드 레그스라고 이제 걔들 해. 뒷다리로만 쓰는 거, 하인드 레그. 앞다리는 포어 레그고, 그리고 첩이라는 단어도 이제 걔네 보면 좀 자주 나오거든. 첩이 또는 총키 다 같아요, 이게. 이거는 이제 덩어리라는 뜻이야, 우리말로. 그래서 뚱뚱한 고양이들 보면은 첩이, 청크라고 한다고. 이게 스너글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스너글 인투 하면은 이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이 스너글 인투가. 스너글 위드 하면은 같이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이 커들도 옆에 꼭 붙어 있는 걸 커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되게
안기는 거 옆에 커들이라고 해. 커들 포근하게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상당히 참 편하고 좋은 말이에요. 커들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를 스너글이라고 주로 쓰고, 또는 커들이랑 같이 스너글 위도해서 누구랑 같이 붙어 있다 할 때 커들과 같은 개념으로도 쓰고, 히스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악 소리인 거고, 히싱한다, 고양이들이 승질내는 거지. 하악하는 거, 하악질. 퍼라는 거는 퍼링 하는 게 이제 그 고양이 좋은 소리 내는 거. 이건 뭐라 그래? 편한 소리 내는 거야, 퍼링. 스와팅이라는 게 고양이가 이게 앞발 하나로 이렇게 막 때리는 거, 그걸 스와팅이라고 해. 이 스와팅이라는 게 미국 애들 경찰 특공대를 스와트라고 하잖아. 거기서 온 거야, 이게. 걔네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 자기 공격하면서 방어하는 게 스와팅이야. 헬리콥터 이어라는 게 있어. 헬리콥터 이어가 이런 모양이야. 맨 처음에 이 귀를 보고 약간 의아했거든. 어떻게 귀가 안쪽으로 이렇게 접힌 거거든. 이거를 헬리콥터 귀라고 해. 또는 에어플레인 귀라고 하고, 얘들이 약간 당황할 때 이런 귀 모양을 만들어. 이게 당황할 때 만들거나 편할 때도 이런 귀 모양을 할 수도 있어요. 헬리콥터예요. 헬리콥터라는 게 헬리콥스의 이 피테르야. 이 피테르라는 게 그리스어 피테론이고, 이 피테론이라는 게 날개야, 날개, 윙. 디프테라 하면은 두 날개고 파리과를 디프테라라고 하는 거고, 헬리코라는 거는 소용돌이야, 소용돌이. 그래, 소용돌이 날개 모양이라는 거지, 이 헬리콥터가. 이 리터박스라는 게 걔네 대소변 보는 데가 리터박스고, 영국 영어는 리터트레이 하는 거고, 미국 영어가 리터박스고, 이 프랑스로 가면은 리티에르 디 샤라고 해. 리티에르 디 샤. 프랑스는 고양이가 샤라고 해. 샤. 고양이의 리티에르. 리터라는 게 불어 리티에르에서 온 거고, 이 리티에르가 원래는 침대란 뜻이야. 라틴어 렉투스. 라틴어 렉투스 침대가 이상하게 이제 리티에르가 돼서 리터가 돼서 고양이 배변 보는 게 된 거고, 판때기란 뜻이거든, 원래. 그래서 따로 침대라는 단어로, 원래 렉투스가 침대였거든. 그래서 침대라는 단어로 이제 여기는 영어로는 베드라고 하지만 불어는 이 티 발음 소리가 안 나고 침대야, 베드. 그리고 고양이가 니딩 한다고 하거든. 그 우리말로 꾹꾹이 지르려고 하나? 이 니드라는 게 주먹쥔 관절이야, 이게. 너클로 누르는 거를 니드라고 해. 그래서 다른 말로 미국 영어를 가만히 보면은 니딩 한다는 말보다는 메이커 비스킷 또는 뭐 메이커 비스킷이라고 해. 비스킷 만드는 걸 이제 고양이가 니딩 한다고 자주 쓰거든, 이거를. 왜냐면 비스킷 만드는 게 이 밀가루 반죽하는 거야. 밀가루 반죽해서 비스킷을 만드니까. 포스터라는 게 우리말로 임보한다고, 임시 보호한다는 거고, 이게. 포스터 페일이라는 그 말을 또 안 써요. 저들 말하는 거 보면 이 포스터 페일이라는 게 임시 보호를 실패한 거야. 근데 임보라는 게 원래 목적이 고양이를 임시로 키워서 입양시켜주는 중간다리 사람들이거든. 근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자기가 입양을 하는 거야. 그거를 포스터 페일이라고 해. 임보 실패. 스파이시, 소시, 셋이라는 말을 이제 주로 쓰는데, 이 스파이시는 매운 거야. 소시는 솔트, 이건 짠 거야. 스파이시는 아주 그 고양이가 사람을 상당히 거부하는 거야. 얘는 완벽한 독고다이야. 캣이 스파이시 하면 상당히 사람을 좀 멀리하고 좀 무서워하면서 막 대드는 고양이가 스파이시하다는 거고, 소시는 얘보다는 약간 덜한 거야, 소시는. 그렇지만 개성이 상당히 있어요, 소시도. 쉽게 사람한테 불종하지 않아, 이 소시는. 나름 매력이 있어. 셋시는 상당히 좋은 말이야. 여기서 좋은 매력만 갖고 온 게 셋시고, 섹시가 들어가 있어, 이 셋시. 이 셋시는 상당히 좋은 말이야. 고양이한테 쓰는 말이고, 이 TNR 하면은 트랩, 뉴터, 리턴이고, 잡아서 중성화 시켜서 돌려보낸다는 거고, 스페이 앤 뉴터야. 그래서 이 뉴터라는 거는 중성화지만, 스페이 앤 뉴터 하면은 이 뉴터는 고양이 수컷의 고환을 자르는 거고, 스페이가 암컷 고양이의 난소를 자른 거야. 이렇게 구분도 해요. 우리가 길고양이 하는 거는 이 스트리캣을 번역한 거고, 되게 쟤들은 이 스트리캣보다는 이 스트레이캣을 좀 많이 써. 스트레이캣. 이 스트레이라는 거는 이제 떠도는 거야, 얘는. 얘들이 페럴 캣이고, 이 페럴이라는 거는 라틴어에서 온 거야. 이 페럴이 약간 좀 데인저러스로 가. 와일드에서. 야생 고양이야.
사람한테 쓰는 건 feral child라고 있어. 야생에서 자란 아이, 이런 게 옛날에 좀 상당히 많았어요. 동물들과 사는 아이들 이러면서 feral child, 반캣, 팜캣이라는 거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지만 밖에서 기르는 거야. 집 안에는 안 들어오고 반캣, 팜캣, feral cat이라는 게 같이 쓰기도 해. 그리고 이제 스페니쉬 같은 경우는 까토 카이에헤로, 이 카이에헤로가 스트릿, 거리고 거리 고양이라는 거지. 길고양이. 그리고 불어는 샤에랑이라고 해요. 샤에랑, 샤에랑, 샤에랑. 편하게 에랑이라고 합시다. 에랑하는 고양이야. 이 샤에랑을 보면은 참 이 불어 프랑스 애들이 참 재밌는데, 이 샤에랑 보면은 떠오르는 게 내가 이 나이트 에런트라고. 나이트 에런트. 돈키호테가 이제 스페니시잖아. 그 세르반테스가 그 돈키호테 원문을 보면 돈키호테를 카바이에로 안단테라고 한다고. 카바이에로가 기사인 거고 라틴어 말의 스페니시야 이게. 안단테 속도의 기사란 뜻이야 이게. 카바이에로 안단테 하면은 이 안단테라는 게 모데라토보다는 늦고 아다지오보다는 빠른 거야. 이 안단테가 그 속도로 떠도는 기사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일본 애들이 편력기사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편력기사라고 쓰는 거지만 잘못된 번역이야. 우리말로 방랑기사가 딱 맞아 이게. 카바에로 안단테가.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로 가서 이게 셰발리에 에랑이 된다고. 이거를 이제 돈키호테를 프랑스가 번역할 때는 이거를 셰발리에 에랑이라고 한다고. 이 카바에로 기사가 프랑스어로는 불어로는 셰발리에야. 떠도는 기사야. 이걸 그대로 영어로 가서 나이트 에런트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 기사는 나이트고, 도고의 기사는 리터야. 리터, 라이더, 오토바이 라이더 타는 거야. 리터. 다 이게 서로 달라 이게. 안단테가 프랑스로 가서는 이제 에랑을 쓰는 거거든. 그대로 이걸 영어로 에란트로 갖고 오는 거고, 이 에랑이라는 게 라틴어 에로에서 온 거야. 이 에로라는 게 이게 영어로 뭐가 돼? 에러가 되는 거야. 에러, 잘못. 이 에로라는 게 원래 그냥 I work야. 내가 떠돌아다니는 걸 에로라고 해. 이게 이제 더 가서 원더, 방랑하는 거고, 원더의 로브에 스트레이에 로움에 떠도는 거야 이게 에로가. 그래서 이게 에러라는 게 제대로 안 가고 어떻게 어긋나서 떠돌아다니는 게 에러, 잘못된 거야. 에런드하고는 달라 이게 어원이. 심부름이란 에런드하고는. 그래서 이 에러에서 온 게 에랑이고 이게 떠도는 거야 이게. 프랑스 애들이 참 재밌는 게 고양이한테 이 돈키호테의 떠돌이 기사의 에랑을 이 캣한테 붙인 거야 애들이. 그대로. 프랑스 애들은 길고양이를 샤에랑 한다고. 떠돌이 방랑 캣. 이 돈키호테에서 가져왔을 거라고 내가 거의 확신을 해. 프랑스 애들이 이 단어 말 쓰는 게 참 멋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리트캣이 들어와서 그냥 길고양이 하는 거고, 중국에서는 길고양이를 유랑묘, 유랑하는 고양이 하는 거고, 또는 거리묘, 야묘 하고, 일본에서는 노네코, 들판 고양이, 또는 노라네코, 같은 거고, 노라네코, 또는 도라네코로 한다고. 이 도라네코는 달라. 이 도라네코가 완벽하게 우리말의 도둑고양이야 이게 도라네코가. 그래서 이 도라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방탕할 때 탕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도둑으로 쓰는 거지만, 탕아, 도라무스코 하면은 어긋난 젊은 애를 탕아, 도라무스코라고 해. 도라무스메 하면은 잘못된 여자애를 도라무스메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도 쓸 수 있는 거야. 도라무스메. 일본 애들은 특이하게 지역묘라고 해. 또한 치키네코, 지역묘.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터키와 마찬가지로 이 고양이를 상당히 친근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고양이 성이 일본만의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이 지역묘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따로 고양이를 관리를 해주는 거야. 고양이 섬처럼. 이건 일본 애들만의 개념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일본이 최근에 나온 영화가 4년 전에 벼룩 잡는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나왔어. 일본에. 에도 시대 때 고양이 벼룩 잡는 직업이 있었어요. 네코노 노미오 토라, 고양이의 벼룩을 잡습니다. 고양이 벼룩 잡아요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직업군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고양이 벼룩 좀 잡아주세요 해서 의뢰가 오면은
고양이를 상에다가 넣어서 적셔서 뭐 고양이를 전체 포장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굽는 일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에도시대 때 고양이 벼룩 잡는 직업이 있었다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거든. 이게 그 이전에 내가 우스노부네에서 소개시킨 이 작가 쿄쿠테이 바킨,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에도시대 서기 1800년 지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주 무수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연석잡지라는 그 수필집에 이 고양이 벼룩 잡는 직업의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그리고 이하라 사이카쿠, 이 이하라 사이카쿠가 17세기 사람인데 1700년 직전에 죽는 이 사람의 글에도 이 고양이 벼룩 잡는 직업의 이야기가 있어요. 에도 시대 때를 보더라도 집에 고양이의 벼룩을 잡아주는 직업이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숱하게 이 고양이를 자기 집 안에서 키운 거야 이게. 이 일본 애들이 특히 고양이도 상당히 친숙한 거야. 고대 때부터. 우리는 뭐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거는 최근의 문화인 거고, 웨스턴 애들이 특히나 이 고양이가 상당히 친숙하다고, 개와 함께 이 고양이한테 각종 세인트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고. 쟤들은 개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는 이 개, 고양이 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야. 이거는 이름 붙여주는 것을 봐도 얘들을 보면은 캣을 하나 예로 들면은, 캣을 떠오를 때 딱 떠오르는 작품이 올드 포슴스 북 오브 프랙티컬 캣이라는 시집이야. T.S. 엘리엇의 1939년에 나온 윈스컬 라이트 포임스. 이 윈스컬이라는 게 발칙한, 독특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독특한 가벼운 시집이야. 이게 1939년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다양한 캣들이 여기에 나오고 이름들을 붙이면서 캣 관련된 시집이야 이게. T.S. 엘리엇이 쓴 이 올드 파썸의 책이라는 이 책 제목도 18세기, 19세기에 유행하는 타이틀 형식이야 이게. 늙은 누구의 책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늙은 누구 하면 약간 이렇게 좀 친밀도가 있으면서 믿음이 가는 타이틀 형식이라고 이게. 올드 퍼썸이라는 게, 어파썸이라는 게 주머니쥐야, 주머니쥐. 늙은 주머니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T.S. 엘리엇의 닉이 이 늙은 주머니쥐야. T.S. 엘리엇인 올드 어파썸인 내가 자기의 그 가칠들한, 이걸 뭐라 그래? 대자녀, 뭐라 그러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부인 거야, 대부. 갓파더. 자기의 그 갓선, 갓도터들이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의 그 친의 자식들한테 쓴 가르침 겸 유머 시집이야, 이게. 그래서 웨스턴 애들이 상당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이 갓파더라는 거야. 갓파더, 갓칠드런. 갓파더, 갓머더 개념이 서기 2세기 때부터 시작한 거로 봐, 이게. 그래서 절대 친부모는 갓파더, 갓머더가 돼서는 안 돼. 이게 9세기 때부터 자리 잡은 거야. 9세기부터는 친부모는 갓파더, 갓머더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아이 세례받을 때 지정해주는 자리란 말이야. 이 갓파더, 갓머더라는 게, 이 사이는 스피리추얼, 영혼적으로 스폰을 해주는 자고, 물질적으로도 스폰을 해줘. 찰스 디킨스도 이 갓파더가 힘들 때 도와준 거라고. 대기가 이래, 얘네 문화가. 또한 그 캐터키즘, 그 교리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서 가정교사 역할도 해주는 거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이게. 그래서 자기의 그 가칠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쓴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나온 게 뮤지컬 캐치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 캣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있다고. 이 책이 지금도 여전히 개정판으로 계속 그 사파도 넣으면서 계속 스테디셀러로 보는 거고, 이거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캣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캣을 현재 보면은 2021년 현재 2억 2천만 마리의 집에 캣이 있고 4억 8천만 마리는 떠돌이 캣이고, 세계적으로 2017년 자료로 보면은 미국에는 9,500만, 거의 1억 마리 캣들을 집에서 기르고 4,200만 세대주들이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캣을 갖고 있어. 즉 이게 이 문화야 이게. 여기서 프랙티컬 캣이라는 것 또한 얘네 그 타이틀 형식이야. 그래서 프랙티컬이라는 거는 실용적인 이런 뜻이야. 현실에도 써먹을 만한. 그래서
얘네 1900년대 이 책 제목이 프랙티컬 쿠킹, 써먹을 만한 요리법, 뭐 이런 식으로 흔하게 쓰던 이 장명이야, 이게. 그리고 영국에도 성인들 26%가 캣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개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친숙한 게 이 캣이야. 캣. 이 캣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났어요.